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주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윤석열 이제 끝났죠.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막판에 이제 이 은행들을 저축은행을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올려주고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올려주는, 그러면서 이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인허가권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을 이 지방은행으로 올려주는 건 대단한 특혜죠. 왜냐면 그 자신들의 그 영업활동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시중은행으로 바꿔주면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호응한 게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은 가장 먼저 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신청을 해서 그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은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행 이런 인허가권 사이에서 혹시라도 떡고물 좀 챙기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한 건 이 대구은행하고 제주은행밖에 없죠. 그런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이 대구 DGB 금융지주 안에 그 은행이라고 해야 할거죠. 대구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구은행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면 DGB 금융지주 전체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신한금융지주 안에 신한은행이라는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시중은행을 두 개씩이나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한금융지주에서 이 제주은행을 매각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이버하고 협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특혜니 뭐 이런 말들도 많고 해서 결국은 이 제주은행 매각이 그때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은행을 그러면 신한금융지주 체제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이 되면 지방은행이라는 것에 묶여있던 제주도라는 지역에 묶여있던 은행이 제주은행이 전국 단위로, 특히 이제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 이제 이 온라인 금융이 좀 약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주은행 쪽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주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제주도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도 제주 지역에 제대로 된 제주 지역 출신들이 만든, 그리고 제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던 제주은행이 뭐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되면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고를 당할 것이고 그만큼의 제주도 내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또 이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알게 모르게 있었던 여러 가지 배려들이 없어지지 않겠냐 해서 제주도민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별로 돈도 안 되는 제주은행을 갖고 있으면서 불난만만이라고 시끄럽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어떤 식으로든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뭐 인터넷 전문은행을 전환하든 그런 식으로 바꿔야만 제주은행도 생존할 수가 있는, 왜냐면 점점 제주 지역 내 다른 그 시중은행들이 침투가 많아지면서, 왜냐면 서울이나 이제 그 전국에서 제주도로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면서 이 제주도 지역 내에 금융 서비스의 수요가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늘어난 수요를 받아가기에는 지방은행으로서의 제주은행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침투하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은행을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만들어주고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만들어준 거. 이건 저축은행 은행 오너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죠. 왜냐면 그 동네에서 상호 신용금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특정 그 지자체 지역에 지방은행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방은행만 돼도 이 특정 그 뭐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뭐 부산이면 부산, 아니면 경상도면 경상도 특정 지역에 이 지자체 금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특혜죠. 그리고 이제 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에 신규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건데, 이 도장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장값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그 권력 실세는 말 그대로 팔자고 치는 거죠. 사실 아마 3대를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챙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도장값이 그렇게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걸 들고 나왔다는 말들이 그때 당시에 금융업 내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뭐 시중은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방은행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시장 내에 그 진입장벽을 낮춰버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신규로 더 이 마켓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버리면 시장만 더 힘들어지고 모든 플레이어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왜 이 신규 인허가를 더 내주는지 금융업계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명분이야 사람들에게 금융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거지만, 이게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융 문턱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특히 이제 금융업체들은 수익이 나는 것만큼 배당이나 자사 취득과 소각 같은 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라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금융업체들은 특히나 요즘 이제 KB금융이나 이런 신한금융이나 이런 업체들이 하는 걸 보면 자사 취득과 소각을 사상 최대 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금융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주은행을 현황을 보면, 제주은행은 딱 봐도 제주도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작년도 영업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이게 뭐 114억 정도 매출해서, 이거 뭐 순이자 수익이나 이거 다 해도 그 단기 순이익이 그래봤자 10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4억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 중견기업 정도의 수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게. 이 정도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상호신용금고, 그 저축은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한금융지주 입장에서도 이 제주은행이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신한금융지주 그 계열의 무슨 신한투자증권보다도 못한 이 제주은행을 자칫하다가는 적자나기 딱인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한금융지주가 전체 지분의 75% 정도니까 절대 다수를 갖고 있고, 이 지분 중에 51%만 넘기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투자한 돈들을 회수하고 하기 위해서도 이 제주은행 지분, 경영권 지분을 넘기고 싶은데, 이걸 인수할 만한 데가 뭐 금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산분리법이죠. 이런 것 때문에 적당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번에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제주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지금 타이밍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대주 지분도 희석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만 55원에, 만 55원이라는 가격에, 그 이제 기준 주가는 이 신주 발행가가 만 55원이고 기준 가격은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8,162원이었죠. 그래서 그 요번에 이 운영 자금을 한 570억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긴 했는데, 이거를 누구를 배정을 했냐, 제3자 배정인데 더존 비즈온이라고 제4 인터넷 뱅킹을 준비하던 업체에게
이거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더존비즈온이 준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좌초된 그 제4 인터넷 뱅킹의 2대 주주로 신한금융지주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한금융지주와 더존비즈온의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더존비즈온을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더존비즈온은 그 ERP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한 300만 이 중소기업들과 또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이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어요. 이들의 회계 자료를 아주 그냥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더존비즈온이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제주은행이 이런 더존비즈온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업금융 업무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그 자산을, 그러니까 이 영업의 텃밭을 얻게 된 겁니다. 제주은행 입장에서. 이제는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에서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전환을 해서 전국 단위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망을 만들기만 하면 더존비즈온을 어떻게 보면 올라타서 제주은행은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지금의 몇 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은행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국내 기관 투자가도 이 더존비즈온을 상대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자를 발표했을 때 62만 주나 들어왔죠. 물론 그 사이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차이에서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13만 주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차익 실현한 게. 근데 그동안 이제 사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전날 이 정도 26만 주 정도나 인수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정보가 미리 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전에 봐도 26만 주씩이나 이렇게 크게 뭐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한가를 빵 쳤는데요.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제주은행은 실적도 별로고 그리고 M&A에 대한 그 비전도 안 보이고 그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날 그날 이제 12월 9일날 신저가를 찍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6,750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6,750원까지 이제 다시 또 올해 들어와서 또 주가가 계속 이제 M&A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고 해서 흘러내리다가 7,000원에서 이제 주가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내부적으로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제3자 배정을 통해서 더존비즈온과 제주은행을 엮어주자는 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고, 왜냐면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된 이후에 결정이 되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실행을 언제 하느냐, 이제 이사회를 언제 여느냐, 이거 갖고 이제 하는 동안 이게 주가 이렇게 올라버린 것이죠. 이 주가 흐름 속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의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1,000원 정도 주가가 되는데, 이러한 11,000원 정도 되는 주가를 단번에 달성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던 것을 그 정상화 시켜주는 모멘텀을 이러한 제3자 배정 유상자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경영 스토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을 등에 업고 이제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제주은행을 인터넷 뱅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죠. 이제 그 M&A나 이런 그 제주은행의 경영 비전이 바뀌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존비즈온과 제주은행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내느냐, 그에 따라서 제주은행의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이 앞으로의 이런 더존비즈온과의 시너지를 그 예상하고 그 예상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